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1조네요. 선결 문제. 얘가 우리가 처음에 첫 시간에 선결 문제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가는 법리가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들어가는 정보가 되게 많아서 어려우실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나 좀 어려워하셨고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그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고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못 드렸어요. 기본 강의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거 놓쳤네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시간에 시간이 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지금 하겠다. 네, 지금 하겠습니다. 선결 문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세무사가 되실 거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우리 을을 구제해 주러 한번 가봅시다. 과세처분 먹었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거랑 되게 유사하죠. 뭐 해야 되죠? 납부해야 되죠. 납부. 답 틀려고 이제 왔어요. 김세무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송을 2개 제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만 제기하면 안 될까요? 제기하셔도 돼요. 된다고? 해봅시다.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될 것 같으세요? 돈을 돌려달라고 제기해야 될 것 같으세요? 돈을 돌려달라고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최종 목적은 돈을 돌려받는 거니까 그거 하나로만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돈을 돌려받는 거 하나로만. 소송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을이 될 거고 한쪽은 대한민국 국가가 되겠죠. A가 세무서장이라면 지방세라면 지자체가 되겠지만 국세라면 대한민국이 될 테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이거 어디다가 넣는 거라고요? 민사법원에 넣는 거라고요. 우리 판례가 이걸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민사법원은 이렇게 판단할 겁니다. 을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인용할지 아니면 기각할지 판단을 하려면 을한테 부당이득이 성립됐는지 성립 안 됐는지를 봐야 돼요. 부당이득은 어디서 규정을 하고 있을까요?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74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민사법원이 부당이득은 워낙 유명한 애니까 알고 있어요. 민법 741조에서 부당이득이 만약에 인정이 되려면 일방에겐 이득이 있고요. 타방에겐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가장 중요한 이게 뭡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얘는 풀 문장을 다 씁니다. 이 없을 것. 이 4가지 요건이 충족이 되는 순간 오케이 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인용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을이 과세처분 먹어서 납부를 했잖아요. 납부를 예를 들어서 100만큼 납부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대한민국한테 지금 100이 가 있는 거네요. 그쵸? 어디서 빠져서? 을 주머니에서 100이 빠져서 국가한테 100이 가 있는 거잖아요. 국가한테 이득 있죠? 100만큼? 좀 색깔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득 있죠? 그 다음에 을한테 손해 있죠? 100만큼. 그리고 을 주머니에서 빠져서 국가한테 간 거니까 인과관계도 인정되죠? 그죠? 1번, 2번, 3번은 항상 문제가 안 돼요. 얘가 문제죠 항상.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 물어보는 겁니다. 민사법원이 을한테 왜 주셨어요 그 100을? 왜 국가한테 던진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을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과세처분 받았으니까. 그죠? 즉 법률상 원인이 여기서 뭐예요? 과세처분이에요. 과세처분. 이 법률상 원인이라는 게. 그쵸? 내가 돈을 던진 이유를 찾는 거예요. 내가 돈을 던진 이유는 과세처분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민사법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되기 위해선 1번, 2번, 3번, 4번 요건 4개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서 4번째 요건이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돼요. 즉 과세처분이 없어야 된다고요. 과세처분이 있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지? 과세처분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취소소송을 통해서 취소를 시키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처분 취소소송 통해서 취소시키고 오시면 이것도 인용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이 2개가 필요한 거예요. 과세처분 취소소송 아시겠죠? 근데 지금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를 안 했잖아요. 취소소송을. 그렇죠. 그리고 이거 하나만 제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법원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기각 판결 나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을이 비장의 카드 하나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과세처분에 뭐가 있다?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입니다 라고 얘기해야죠. 그죠? 과세처분이 여기다 이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입니다.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소송을 하나만 제기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만 제기해서 내가 이 소송을 인용받고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과세처분이 무효라고요. 왜지? 왜냐하면 과세처분이 무효라면 법률상 원인이 이미 없는 거예요. 행정법원에 의해서 과세처분이 취소되기 전이라도 무효가 되는 순간 그냥 이 4번 요건은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민사법원이잖아. 민사법원이 특정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당연 무효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 누구나 판단할 수 있고 언제나 판단할 수 있다. 누구나 주장할 수 있다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언제나 주장할 수 있다.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소기간 제한 없잖아요. 무효는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고 누구나 판단할 수 있다 해서 누구나가 민사법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효는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4번 요건을 따져볼 때 민사법원이 물어봤을 때 과세처분 어떻게 됐어요? 취소됐어요? 아니요?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기각밖에 못 드리는데요 라고 하니까 의리 과세처분이 무효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민사법원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면서 오케이 행정처분을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무효 사유야? 무효 사유는 나도 한번 볼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사법원이 알겠습니다. 심리해봐 드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심리해 드림. 뭘 심리하는 거죠? 행정처분을 심리한다고요. 원래 못한다면서. 근데 무효는 할 수 있다고요. 무효는.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누구나 판단이 가능한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민사법원이 심리해드림. 틀림없이 심리한다는 건 행정처분을 심리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처분을 심리하려면 민사법원한테 뭘 좀 줘야 되죠? 권한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처분을 심리할 수 있는 권한을 몇 개를 주겠다? 4개를 주겠다. 그게 우리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17, 25, 26, 33조에 관련된 권한을 누구한테 주겠다? 민사법원에 주겠다. 이게 11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선결 문제의 의미가 뭐예요? 선결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선결 문제잖아요. 여기서 목적 달성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인용인지 기각인지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 인용이 될지 기각이 될지 그거에 앞서서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뭡니까? 이 처분, 과세 처분이 과연 무효인지 아닌지라고요. 그래서 그게 선결 문제가 된 거예요. 어디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처분이 무효인지 아닌지가 선결 문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선결 문제라는 말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랬을 때 민사법원이 처분을 심리해야 되니까 민사법원에게 뭘 주겠다? 행정법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권한을 무슨 권한? 행정법원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예요 사실. 행정법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게 바로 11조의 내용인 거예요. 이게 11조. 어떤 권한을 주는지 봅시다. 일단 17조 행정청의 소송 첨가. 과세 처분을 어쨌든 민사법원은 뜯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세 처분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누구 도장 찍혀있죠? A 세무서장 도장 찍혀있잖아요. 한번 불러봐야지 그럼. A 세무서장 한번 들어와 보세요. 우리 민사법원에 한번 와서 확인 좀 해봅시다. 그때 그 처분 어떻게 했는지, 형식과 절차 제대로 지켰는지. 보통 무효 사유는 형식과 절차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형식과 절차 같은 거 한번 살펴봅시다. 주체하자 같은 거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행정청 한번 들어와 보세요. 우리 민사법원이 부르는 겁니다. 원래 행정법원만 부를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민사법원도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다음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뭡니까? 원래 과세처분은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오기 전에 뭐는 한번 거쳐봤어? 행정심판 단계는 거쳐봤다고요. 이 행정심판 단계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뭡니까? 조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 청구,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 청구, 감사원에 대한 심사 청구 3개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거치고 마음에 드는 결과가 안 나왔어. 그래서 취소소송 제기하고 이렇게 왔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제기한 거예요. 그러면 민사법원이 행정심판 그 관련된 서류 좀 제가 땡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놔라고 할 수 있죠. 원래는 누구만 할 수 있어? 행정법원만 할 수 있는데 민사법원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바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그 다음 직권심리. 직권심리는 뭐 법조문 자체가 워낙 중요한 거라서 이게 뭐예요? 상대방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문의 의도는 그겁니다. 상대방인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냐면 너무 빨간색이라서 빨간색으로 쓰시겠죠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써야겠다.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법원이 알아서 직권으로 증거조사도 해주고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거다? 당사자, 그 원고인 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문이다라는 의도를 좀 가지고 이걸 읽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민사법원이 실제로 과세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이런 거를 적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기하고 싶다. 직권심리는요. 뭐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대응되는 개념이죠.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거의 뭐 완벽하게 지배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사자가 자기가 유리한 걸 주장하고 증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그걸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직권심리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판단해 준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민사법원은 원래 변론주의 대원칙, 네가 주장 안 하면 나는 아예 몰라. 내가 알아서 판단은 안 해줘. 그건데 이번엔 어떻게 좀 해주겠다? 야, 내가 좀 어느 정도 조사 좀 해줄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것도 가져다 쓰겠다. 그 다음 마지막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은 누가 원래 여기서 보면 틀림없이 A 세무서장도 관련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A 세무서장도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결국에는 국가가 돈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 법조문도 가져다 쓰겠다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좀 더 들어가서 얘기를 보다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판결문에 보통 청구 취지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소장의 청구 취지가 제일 중요하고 판결문에는 그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이 있습니다. 이게 소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청구 취지는 이거예요. 피고가 언제 원고에게 한 과세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딱 깔끔하게 쓰고 이게 왜 취소가 되어야 하는지 청구 원인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판결문, 판결서라고 할 때는 이 청구 취지에 대응되는 개념이 주문이고 청구 원인에 대응되는 개념이 이유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 그럼 기각 판결인 거고 아니면 원고가 청구 취지에 쓴 내용을 그대로 써주면 인용 판결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일단 아시겠죠? 그러면 청구 취지에 뭐 들어간다고요? 첫 번째, 피고가 언제 원고에게 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쓰고요. 두 번째, 세 번째,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써서 내요. 항상. 이 3번은 맨날 들어가는 거야. 당연히.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행정소송이잖아요. 행정소송. 행정소송에서 요 3번 내용도 여기 민사법원에서 들어가서 심리를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행정법원은 심리를 할 때 1번 심리하는 게 가장 핵심이죠.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처분을 했어? 그럼 그걸 취소해야 될지 말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게 가장 핵심인 거고 마지막으로 3번 소송비용 이거 진짜 100% 피고한테 부담시켜야 되나? 원고랑 피고랑 해서 그냥 각자 5대5 비율로 결론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3번에 대해서도 어쨌든 결론을 내줘야 돼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 6대4의 비율로 부담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두 가지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보통. 첫 번째는 가장 핵심적인 거. 이거 진짜 처분 취소해야 돼?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이거 비율 몇 대 몇으로 할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 피고한테 부담시킬 건지 이런 것도 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행정법원이. 근데 누구도 할 수 있다? 민사법원도 할 수 있다라고요. 그냥 그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잘 모르시겠죠? 제가 잘 설명 잘 못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쨌든 소장에 1번과 3번, 2번은 또 가집행이라는 게 들어가고 1번과 3번, 법원은 항상 모든 판결은 두 가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고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 너 진짜 돈 갚아야 되는지 한번 내가 판결 내려줄게. 그 다음 소송 비용 누구한테 부담시킬 건지. 재판이 독립해서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소송 비용 누구한테 부담시킬 건지를 민사법원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겠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되시죠? 그래서 선결 문제에서
요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에서 과세처분이 무효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민사법원은 심리해드립니다. 그러면 처분을 심리하게 되는데 처분을 심리할 때 마치 행정법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네 가지가 행정청의 소송 참가, 직권 심리, 그다음에 행정심판 기록의 제출 명령, 마지막 소송 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이렇게 총 네 가지를 이제 민사법원에다가 권한을 준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케이 완벽히 이해했어. 난 이제 설명도 할 수 있어. 선결 문제 저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한 명씩 오셔가지고 하실 수 있겠죠? 아, 이거 흐름 타면 되잖아요. 과세처분 나왔는데요. 납부했습니다. 과세처분 했는데요. 납부했어요. 근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하나만 제기해서 한번 이거를 끌어가 보려고요. 그러면 이득 손해 인과관계 법률상 원인이 없을 것인데 여기에서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된다를 민사법원이 판단을 못해요. 저희는. 그러니까 원고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한다? 그 처분에 무효 사유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민사법원이 각성을 해서 오케이 제가 심리하겠습니다. 들어가게 되고 그랬을 때 민사법원에게 마치 행정법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조항이 4개다. 그게 바로 선결 문제다. 행소심신 비판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내용 하나도 몰라도 행소심신 비판만 외우면 그냥 무조건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심은 맨날 나오듯이 너무 심심하니까 직권으로 제출한다까지 해서 이걸 외우면 되는 건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논리가 이렇게 흐름이 잘 타죠. 괜찮아요. 뭐 너무 처음에는 진짜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려웠지 이제는 대충 내용이 어느 정도 꿰어지면 논리대로 설명하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습하시면서 친구라고 하면 뭐한가? 동료분들이랑 얘기하면서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도 시켜줄 수가 있어. 근데 그래서 4가지 조문을 준용하는 거야. 알았지? 그 4가지가 뭔데? 아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이거 다 이해 못 하셔도 돼. 시험에 나오는 건 행소심신 비판만 나와요. 근데 행소심신 비판이 뭔지 심심이 도대체 뭔지 이거 행정심판과의 관계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혹시 이해를 못하셨습니까? 행소심신 비판만 외우세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는 건 그거니까. 하지만 보다 완벽한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고 진짜 중요한 건 행소심신 비판을 외우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뭔가 좀 두 문자가 솔솔솔솔 기억이 나십니까? 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12조가 이렇게 보시면 1문이 있고 2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1문이 뭐예요? 원고적격 맞죠? 2문은 뭐예요? 협의의 소익이잖아요. 그렇죠? 12조 제목은 틀림없이 원고적격으로 되어 있는데 1문은 원고적격을 얘기하는 거고 2문은 협의의 소익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12조 1문과 2문을 설명을 하려면 되게 많겠죠. 왜냐면 원고적격도 내용이 많고 협의의 소익도 내용이 많잖아요. 설명을 드리려면 되게 내용이 많다. 그래서 12조 1문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더니 그러면 또 뭔가 조문을 딱 끊어서 얘기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 하고 싶냐. 내일 하겠다 12조부터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선결 문제가 제일 어려우셨나요? 제가 마지막 시간에 원래 기본 강의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다고 하고 못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찝찝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그래도 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내일 시작할 때 12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내일 뵐게요.